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언제 운전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운전이라는 게 위험할 수도 있고 사고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선뜻 대답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명확하게 언제쯤 하는 게 좋다라는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대개는 이제 회복되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깁스를 하고 한 채로 운전하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오늘 그러면 내가 이제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언제쯤 운전하는 게 좋을까에 관한 내용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 운전하면 좋을까 그리고 운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봐서 우연히 이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출퇴근 때문에 깁스 운전에 걸렸다가 아마 이제 어떤 본인이 기부스 단체로 운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떤 사이트에 올려서 다른 분들께 아마 많은 핀잔을 들으셨나 봐요. 왜 술 먹고 오면 동급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제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그래서 한번 민원을 올렸다고 해서 궁금해서 그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아마 올리신 내용인 것 같고 제목은 오른발 깁스 상태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 문의를 주셨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경찰서에서 답변을 할 때 이제 참고한 조항이 도로교통법 제 45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조항에 해당해서 위반될 경우에는 인적피해 사고 났을 때는 형사처벌도 되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질문 내용처럼 깁스를 하고 운전 이상이 없이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개인적 운전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나 사고가 나도 운전 미숙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판례나 사례가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기부스 한 채로 운전을 하더라도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진행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부스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017년 6월달에 이제 나왔던 신문입니다. 교통사고 내용이 있었고 신문에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이제 50대 여성 한 분이 아마 다리가 아파서 운전하고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다가 필요해서 기부스를 한 채로 이제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운전하고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원 건물을 들이받고 이제 8명이 부상하는 인사사고가 발생.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아직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떤 식의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어떤 치료 방침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이제 연구 결과 그리고 또 그 결과에서 합당한 어떤 결론이 도출될 때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이런 운전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제 오른쪽 다리를 다치거나 치료를 받고 언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고 그 논문이 이제 저널 오브 본 앤 조인트 서저리라는 그런 잡지 2020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논문 잡지는 정형외과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이 잡지에 게재된 이제 논문은 어느 정도 내용을 이제 인정받고 이제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라서 우리가 좀 많이 인용하고 이 내용에 따라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Return to Driving Recommendations After Low Extremity Orthopedic Procedures.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다리에 정형외과적인 처치를 받은 다음 언제 운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권고사항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문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적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고는 하되 이 내용에 입각해서 그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과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좀 알고 서로 상의하고
운전 재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드리는 내용은 뭐 이제 법적인 뭐 구성력이 있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걸 따라서 이렇게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각자마다 다를 수 있음을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운전하고 관련돼서 다리를 다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안전성을 평가할 때 이 논문에서 본 거는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제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을 브레이크를 밟아서 모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을 평가해서 그 능력이 회복되는 시점을 이제 운전을 다시 재개해도 되는 그런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의 시간을 나누는데, 뭐 처음 반응 시간은 이제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처음에 이제 악셀러레이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고 느끼면서 행동이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악셀러레이터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이제 다시 발을 옮기는 시간,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가 멈추는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고 비교해서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게 되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이때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이 이제 운전을 재개해도 되는지 위험성을 피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 시간으로 봤고, 이 처음 반응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어떤 아이가 뛰어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고 인지하게 걸리는 시간,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에서 뛰어서 브레이크의 페달을 밟게 되는 이 시간까지가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발이 가는 시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봤고, 그리고 이제 이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고 이렇게 꾹 눌러서 결국은 브레이크로 차가 멈추게 되는 시간까지를 이제 브레이크가 밟고 차가 멈추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안전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브레이크 반응 시간. 처음에 이제 위험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 페달에 밟을 때까지의 시간이 대개 한 0.7초에서 0.85초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은 많은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논문을 이제 연구를 하는 방법 중에서 본인이 직접 이런 것들을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하고 시간을 재는 방법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발표했던 논문에서 내용을 추려서 거기서 믿을마다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추려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논문은 이제 후자 쪽을 택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 이제 오른쪽 발목이 골절된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에 인공관절을 한 경우, 발목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경우, 그럴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 정도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운동을 해도 좋겠다는 내용들을 인공관절, 무릎에 인공관절을 한 경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무릎에 재건술을 한 경우, 또 고관절, 엉덩이 쪽에 인공관절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을 다 이제 모아서 그 시간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발목이 골절돼 있고, 발목 골절은 많이 생기기도 접질려서 생기기도 하지만 굉장히 활동적인 분들이 운동하거나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대개 한 6에서 12주 정도가 지나야 이제 이 발에 이제 그 응급 상황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밟을 수 있는 그 이제 능력이 회복된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발목 내시경은 이제 발목 골절과는 좀 다르게 이제 째는 부위도 작고 뼈나 이런 게 많이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 2일에서 한 2주. 젊은 사람이 축구하거나 운동, 테니스타가 많이 생기는 경우, 아킬레스건 파열, 이 경우는 한 6에서 7주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아킬레스건 파열돼서 봉합수술을 하든 아니면 기부스를 하건 이게 붙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땅에 발을 딛는 시간은 굉장히 한 9주까지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6, 7주는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6, 7주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발목에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한 6주에서 한 9주. 무릎에 인공관절을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른쪽에서는 1에서 4주, 좌측에서 한 2주.
위에 발목들은 전부 오른쪽을 얘기를 했는데 인공관절, 무릎의 인공관절 경우는 반대쪽도 이제 왼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의 반응 시간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4주, 왼쪽은 2주. 엉덩이 이제 우리 고관절 쪽에 인공관절을 했을 경우는 6주에서 4주. 그리고 젊은 분들이 운동하다 많이 다치는 경우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경우에서는 한 3에서 6주. 이 경우도 이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서는 이제 목발 짚고 그쪽 수술한 오른쪽 발을 딛지 마시라고 한 6주 정도 딛지 마시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뼈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재건해서 심어놓은 인대가 힘줄이 그 뼈하고 붙는데 이제 체중 부하를 해서 이게 움직이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주 정도 목발 짚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3주, 6주도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내가 오른쪽 뭐 고관절이든 무릎이든 이제 발목이든 고관절이나 무릎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 발목 쪽은 내시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달 이상은 좀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추천하고 있는 그 회복 기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위험 상황에서 악셀러레이터에서 브레이크 페달로 옮기는 시간까지는 맞지만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있는 그 쭉 밟아서 차를 멈추게 하는 데까지가 이제 차가 이제 급정거를 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발의 힘도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만약에 어느 이제 발목이든 무릎이 어디 다치고서 그 회복된 과정에서 내가 한쪽 발에 뒤꿈치를 들고 서서 버틸 수 있다. 그러는 얘기는 이제 이 뒤쪽에 발을 앞으로 꾹 누르는 근력도 회복이 됐고 발목 관절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추천했던 시간 이외에 이제 지나서 이런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 더 이제 많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 왜냐하면 이제 페달을 세게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덧붙일 거는 절대로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건 안 되건 이게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다리 다친 것도 억울한데 그런 문제로 사고까지 돼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는 거는 개인으로서 굉장한 피해도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급박하고 바쁜 상황이라도 이 기간 동안 좀 피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 뭐 이제 고관절 무릎은 적어도 한 달, 발목에 이제 어떤 경우는 내시경 같은 걸 제외하고는 한 2달 정도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덧붙여서는 발 뒤꿈치를 땅에서 들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이 회복된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JBJS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말씀드렸고 참고하시고 보다 이제 안전한 운전으로 회복된 그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